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2 섹션의 최소 유클리드 거리 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tec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수식을 유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심볼 오류율, 그러니까 Symbol Error Probability가 어떻게 되는지 수식을 살펴보면 어떤 M이라는 이제 M이 나타내는 거는 이제 transmitted 심볼이에요. 송신된 심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M hat라는 거는 이제 그 수신단에서 판정을 내린, 그러니까 이게 M hat라는 심볼이 지금 받았다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 다를 확률이 바로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에러 probability가 P sub S라고 썼고요. 그러면은 그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낸 심볼이 PM의 I라는 이 수식은 뭐냐면은 보낸 심볼이 I일 확률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이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I라는 심볼을 보냈을 때 그 M hat가 I랑 다를 확률, 즉 그러니까 어떤 심볼을 특정 심볼을 보냈을 때의 그 컨디셔널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송신단에서 이제 여러 개의 심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내게 되는데 그 변조 기법에 따라서 모듈레이션 스킴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심볼을 보내면 좀 에러가 덜 생기고 뭐 어떤 심볼을 보내면 에러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QAM 모듈레이션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원점에 가까운 심볼들은 뭐 에러가 잘 나고 원점부터 멀리 있는 심볼들은 좀 에러가 덜 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수식을 이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 뭐 옵티멀한 그 판정 기법인데, 그러니까 maximum of posteriori 그 detection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보면 당연한데 뭐냐면은 리시버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어떤 디시전인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프로젝션 해가지고 시그널 스페이스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을 하게 되는데, 디시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받은 벡터가 있죠. 그러니까 받은 심볼 R of T에서 우리가 R 벡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R 벡터를 보고 그것이 그러니까 보낸 심볼이 I일 확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I를 다 일일이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서 이 값을 가장 maximize 해주는 I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거죠. 이 argument maximization은 이제 그 maximum, 이 argument를 빼버리면 이 값 자체의 maximum 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만족시키는, 즉 I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I를 바꿔가면서 이거를 이제 memory signaling이면 이걸 이제 캐피탈 M개, 대문자 M개를 계산하겠죠. 계산해서 이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그때의 I 값을 여기다가 M hat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MAP decision 룰을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received 벡터가 이렇게 나오면 0을 보냈을 확률과 1을 보냈을 확률을 각각 계산해가지고 뭐 0을 보냈을 확률이 크면 M hat를 0으로 잡아주고 1을 보냈을 확률이 크면 이제 1로 디시전 내려주면 되겠죠. 한번 예제를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MAP 판정을 이용할 때 수신단의 판정 M hat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인데요. 사진 변조, 그러니까 이제 넷 중에 하나를 보내는 그러한 그 통신 시스템인데요. 그때 그 a posteriori probability, 그러니까 a posteriori라는 건 이제 받고 나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 벡터를 받고 나서 0을 보냈을 확률, 1을 보냈을 확률 이런 걸 쭉 계산을 한 거죠. 근데 보면은 뭐 0.1, 0.2, 0.4, 0.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확률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따라서 M hat는 2로 판정을 내려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만 확률이 제일 큰 거. 그다음에 이진 변조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변조니까 뭡니까? 이게 0 또는 1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0 또는 1을 보낸 거니까 posterior probability가 두 개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았는데 R 벡터를 받았는데 송신단에서 0을 보낼 확률과 송신단에서 1을 보낼 확률을 계산을 해서 큰 쪽으로 판정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M hat는 0이라고 판정을 내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더 크죠. 이거보다. 즉 R 벡터를 받았을 때 0을 보냈을 확률과 R 벡터를 받았을 때 1을 보낼 확률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디텍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살펴볼 일은 이 posterior probability, 즉 R 벡터를 받고 나서 각각의 심볼이 실제로 전송되었을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의 합은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왜냐면은 뭐 지금 안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볼을 반드시 보내게 돼 있으니까 M개의 캐피탈 M개의
가능성 중에 하나를 보내니까 그 각각의 확률들의 합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이제 a posteriori probability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R 벡터를 받았을 때 실제로 I라는 심볼을 전송했을 확률이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 그 R 벡터를 실제로 우리가 받을 PDF,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위에는 이제 베이스 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수식을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 MAP 디텍션 방법에다 대입을 하면 이 수식이 이제 요거 이 수식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오른쪽 수식을 잘 보시면 i가 계속 변화하더라도 이 분모는 i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요. 보면은 i에 따라서 전혀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 맥시멈 값을 구할 때 어떤 상수를 나눠서 가지고 계속 구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나누는 일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우도 판정, 그러니까 우도는 이제 우리말로, 그러니까 likelihood를 우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용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는 말고 그냥 likelihood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likelihood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컨디셔널 PDF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재밌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냐 하면은 일단 이거는 그 a priori probability라고 해서 실제로 송신단에서 i라는 심볼을 보낼 확률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i라는 심볼을 보냈을 때 r이라는 벡터의 PDF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PDF죠. 그러니까 i라는 걸 보냈을 때의 PDF니까. 근데 최대 우도 판정은 뭐냐면 이 뒤에 부분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버리는 판정 기법을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detection 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만약 그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의 경우에, 그러니까 각각의 심볼을 보낼 확률이 모조리 같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 over m이 되겠죠. 그러니까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거가 콘스탄트가 되어버리죠. i에 대해서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equally likely transmission, 그러니까 각각의 심볼을 보낼 확률이 모조리 똑같을 때는 사실은 MAP 판정 기법은 ML 판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0을 뭐 훨씬 많이 보낸다. 예를 들어서 1보다. 그러면은 이 MAP 판정 기법은 ML 판정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의 심볼을 보낼 확률이 똑같을 때는 MAP 판정과 ML 판정은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그 심볼이나 프로버빌리티를 그러니까 미니마이즈하는 최적의 판정 기법은 항상 MAP입니다. 그러니까 MAP면은 뭐 옵티말이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고. 근데 ML은 MAP랑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압축을 하고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서 0이 나올 확률하고 1이 나올 확률이 거의 똑같아져요. 만약에 0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압축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컴프레션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컴프레션을 하고 나면 그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그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0하고 1이 나올 확률이 거의 50%에 근접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내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시스템이면 일반적으로 ML 디텍션을 하는 리시버를 구현을 하면 사실상 MAP 리시버를 구현한 것과 동일합니다. 자,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의 경우에 그때 이제 그 ML 판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0을 보냈을 때의 R 벡터, received 벡터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1을 보냈을 때 R 벡터의 확률 밀도를 계산을 하면 그걸 계산해서 어느 게 큰지 비교를 해가지고 0을 보냈을 때의 PDF가 더 크면 이쪽 M 해트를 0으로 그다음에 1을 보냈을 때의 probability density를 계산을 해서 그게 더 크면은 M 해트를 1로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거를 좀 더 이제 종합해서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AWGN 채널,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에서 Received 시그널은 이렇게 되죠. 이건 타임 웨이브폼인데 그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이 R 벡터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R of T를 베이스 각각의 베이시스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2차원인 시그널 스페이스를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가 2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 주파수가 FC인 어떤 패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때 R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R2라는 랜덤 베리어블도 만들어지고요. 자, 그럴 때 좀 전에 만들어진 R1하고 R2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되냐면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R1은 지금 SM1 더하기 N1이 되는 거고요. R2는 SM2 더하기 N2가 되죠. 근데 보면은 SM1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보낸 그 심볼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디터미니스틱이죠. 그리고 이것도 디터미니스틱이고요. 근데 다만 N of T가 지금 랜덤이니까 이거는 적분을 해도 랜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것의 PDF가 지금 가우시안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소노말 베이시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N of T가 지금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전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N of T의 지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2분의 N0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가 2분의 N0가 돼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R1, R2, 즉 R 벡터에 대한 컨디셔널 조인트 PDF를 계산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조인트 PDF가 각각의 마지널 PDF에 곱으로 써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R1하고 R2가 인디펜던트라는 거죠. statistically independent.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각각의 PDF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어보면 우리가 컨디셔널 PDF, 즉 likelihood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itive white Gaussian 채널에서 그 maximum likelihood detection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M hat는 argument maximization의 conditional PDF가 나오는데 그건 여기 이제 이미 유도가 끝났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 N0분의 1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i에 대해서 변하는 텀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exponential 함수가 있는데 지수 함수가 있는데 이 지수 함수는 단조 증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규먼트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같이 커져요. 네, 그래서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이 exponential 함수 필요 없죠. 그 다음에 N0 나누는 것도 필요 없죠. 나눠봐야 뭐 대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빼버리려면 우리가 maximization을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최대화 문제가 최소화 문제로 바뀌니까요. 그다음에 제곱이 있는데 제곱 함수도 마찬가지죠.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MAP 판정이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일 때 ML 판정이 되고 그 다음에 ML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가우시안 채널에서 뭐가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것을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를 대고 점에서 점까지 길이를 재면은 그것을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받은 벡터와 그 심볼 벡터 간의 거리가 짧은 쪽으로 디텍션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 R 벡터가 있을 때 S1 벡터 그 S1 심볼 간의 그러니까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제로라는 심볼까지의 거리를 재서 거리가 짧은 쪽으로, 왜냐하면 뭐 거리가 짧다라는 거는 비슷하다는 얘기니까요. 거리가 짧은 쪽으로 디텍션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최소 유클리드 거리 판정에 대한 예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